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매일 좀 고점을 갱신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꽤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저희 4,200포인트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우리 주식격언에 보면 이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한테 주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좀 다소 좀 과열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자, 오늘 하루 만에 한 100포인트 가까이를 빼면서 이제 조금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시겠구나라는 것을 좀 경고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걸 좀 기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자세한 전략 준비해뒀고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모두가 좋아하는 멀쩡한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네.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고충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연호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얘기도 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종목 궁금한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 종목 얘기 상담까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시장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현선물 합쳐서 4조 정도인데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살짝 조금 더 출렁임이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물량이 나온 거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한 1.34%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장 대비 조금 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그 부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금 뭐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2조 원, 선물 2조 원 순매도를 한 거거든요. 네. 시장 어떻게 이게 좀 끝났다 봐야 되는 건지 잠깐 쉬었다 갈 걸로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보시게 되면 뭐 미국 선물이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출렁임이 있었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축소해주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투자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혹은 과열 구간에서 이렇게 빠질 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더 많이 빠지고 그동안에 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덜 빠지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좀 과열권 진입에 따른 좀 숨고르기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과열권에 있는 섹터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열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이 잠시 쉬어간다면 저는 여전히 낙폭 섹터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제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도 다른 과열권에 있던 섹터들 대비 덜 올랐던 그런 매력이 있었던 섹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애프터마켓에서 2차 전지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내리곤 있지만 무엇보다 선 조정을 받은 이런 섹터들은 눌림을 받은 섹터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는 동안에 코스닥은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향후 5년간 이제 1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코스닥 쪽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코스닥 시장은 등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 빠지면서 약간 틈새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국민조성 펀드 관련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쪽에 어떤 순환매 계속 될까요? 아니면 짧게 봐야 될까요? 뭐 양시장 우리가 코스피는 대형주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협력 밴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나스닥하고 다우 증시, 뭐 S&P 500을 구분할 수 없듯이 뭐 한쪽에 나스닥이 달려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다우 증시나 또는 S&P 500도 함께 오르지면서 동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스피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것뿐이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키 맞추기 형태를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코스피가 만약에 오늘이 고점이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꾸준하게 빠진다. 그럼 코스닥이 오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코스피 자체는 이제 빠지고 코스닥만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이 150조에 대한 펀드 관련된 이슈도 단기간에 대한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들이었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던 코스닥이 여기에 대한 이슈에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다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코스닥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뭐 상승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코스닥도 앞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향해서 저는 1000포인트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좀 더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자. 결국 코스피나 코스닥 한쪽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을 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진주 반상회 통해서 두 분들이 가져오신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진짜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 진주 반상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포트폴리오로 전략을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확인해 보기 전에 이번 주도 리뷰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자 먼저 우리 나윤호 파트너 어제도 나오시고 네. 오늘도 나오셨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바이오를 좀 맞아요. 몬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바이오 정말 좋았거든요. 셀비온, 보로노이. 에이스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 제약 섹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때 역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눌림에서 각 관심 가지셔야 할 섹터로 바로 제약 바이오를 잡아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공격진과 단기 대형주에서 보로노이와 셀비온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이런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 제약 차트를 통해서 함께 설명 차트를 통해 종목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코스닥의 중심은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섹터를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잡아드려서 오늘 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바로 제약 바이오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보로노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공격진에서 보로노이를 잡아드렸던 이유는 이런 음봉 5개를 받고 어느 정도 이런 지지를 해주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장에서 우리 말씀을 드릴 때 전고점 22만 원 이상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만큼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일정 부분은 25만 원대까지 그 이상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오늘 셀비온을 정말 네.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린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거의 50% 빠진 자리에서 단기 낙폭과대 구간이죠. 자, 주봉에서도 음봉 11개를 받은 구간에서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 월봉에서도 음봉 3개 받은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선점해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낙폭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 오늘 좋은 수익 실현하셨겠지만 자녀분 일정 부분 남기신 분들께서는 2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 나오시면 역시 또 DIC 여쭤봐라는 분들 좀 많았고요. JI펜터 문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D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과거 이제 전기차용 감속기를 납품을 했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 보였던 것이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피지컬 AI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속기, 두 번째가 서브 모터, 세 번째가 제어 장치인데 이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 서브 모터라는 것은 정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모터를 우리가 이제 서브 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속기라는 것은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손가락이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는 것도 이런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DIC가 이 관절에 해당하는 감속기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최근까지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한번 강하게 좀 튀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월봉상에서 보면 이 125일선이라고 하는 10년간의 평균 주가 자리를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뭔가에 대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돌파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DI가 앞으로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 이슈가 나올 때마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수익을 뭐 2배 이상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꾹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JI펜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JI펜터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한중 정상회담 만찬 관련해 가지고 박진영 씨에 대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일정 관련된 주입니다. 그래서 뭐 박진영 씨가 거기에 참여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을 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제 한안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이런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뭐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 아이브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곳 주변에 가면 외국인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적으로 콘서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JYP 엔터테인먼트 또 트와이스 이런 기업 그룹들은 해외에서 또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콘서트에 대한 매출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음봉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겨울에는 원래 콘서트인데 그죠? 맞아요. JYP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셨던 종목들 리뷰 짧게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준비해 주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4천 시대 개막을 맞아서 지금이라도 담을 종목들입니다. 먼저 공격진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연우 파트너가 가져오신 공격진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가져오신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공격진 종목은 GNC 에너지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마음 AI 대 GNC 에너지. 어쨌든 오늘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막 출렁거리다 보니까 겁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하루 만에 확 깨질 수도 있는 그쵸. 거니까. 자, 이들 종목은 혹시 위험하진 않은지. 자, 마음 AI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마음 AI 최근에 AI에 대한 모멘텀에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AI 정부 육성, AI 정책 육성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결국엔 이런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써야 되는 게 이제 AI 고속도로 이쪽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봤을 때 빅테크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AI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쪽에 아끼지 않는 투자를 엄청나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저는 그게 거품론보다는 패러다임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AI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AI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마음 AI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꺾인다기보다는 지난번 여기 한번 27,000원대 한번 고점 구간 27,000원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 계속해서 이 삼중 고점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자, 저는 근데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서 윗방향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7,000원 목표가 설정을 드리고 그 추세를 대응하시면서 그 이상도 한번 열려 있는 자리다 해서 오늘 AI 종목 공격진으로 AI 종목 마음 AI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마음 AI 최근 1년간은 다 요 가격만 오면 지나보면 상투였는데 자 이번엔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네, 궁금하네요. 자 GNC 에너지는 오늘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핵심을 뚫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요소를 네 가지를 잡아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서버 및 스토리지입니다. 그래 뭐냐면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생산할 수 있는 낸드와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종목군도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무정전 상태여야 돼요. 한마디로 전기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상 발전기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상장돼 있는 이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 발전기를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고요. 실적에 대한 추이도 이번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잠깐 한번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 이미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소가 뭐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냉각 방식에 대한 네.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장비는 또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비상 발전기 관련된 기업으로 GNC 에너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NC 에너지 지난해 영업이익이 보니까 한 317억 정도 나왔네요. 올해 한 600억, 내년에 800억, 내후년 1000억 정도 지금 예상치에 좀 뜨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올해 실적 대비 보면 PER은 한 12배, 13배 정도 되는데 내년 실적 대비 보면 딱 10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시장에서는 밸류는 좀 만만하네, 좀 그렇게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수비진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연두 파트너가 준비하신 수비진 종목 LNF 2차전지 들어와 있고요. 이상로 파트너의 수비진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파트너의 수비진은 삼성 SDS 들어와 있네요. 네, 자 LNF와 삼성 SDS 우리 투자자분들 다들 좋아하는 네.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LNF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LNF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2차 전지 이 기업은 양극재와 이런 LFP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한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고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바로 실적인데요. 8개 분기 만에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22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2차 전지 주들이 이런 실적 부분에서 발목을 잡던지 아니면 캐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쯤 2차 전지 업황을 봤을 때 투심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주들이 물론 몇 개월 동안, 1, 2개월 동안 많이 올랐지만 네. 좀 봤을 때 지금 단기관점에서는 한 5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 종목도 고점 대비 20%가량 빠져있는 이런
단기 과매도의 이 과열권을 잘 시켜주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전고점이 1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전고점이 15만 원 정도를 제시드리고 그 이상은 한번 추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그 윗방향으로도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LNF 저희가 뭐 지난주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한미 정상회담 노출되고 난 다음부터 요즘 2차 전지가 조금 네. 재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요걸 좀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S 그 많은 종목 중에 삼성 SDS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조금은 대중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수급이 쉽게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개인들이 수급 주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도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컨설팅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에서도 AI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AI 팩토리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이 바로 이 삼성의 SDS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대한 주가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주가라고 보고 이번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S는 어제 모양은 사실은 시장 대비 좀 엄봉이 나와서 좀 보기가 별로 좋진 않았는데 자 오늘은 이 약세장에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양새는 90점 주고 싶네요. 좋습니다. 삼성 SDS와 LNF 두 분의 수비진 종목들도 만나봤고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단기 대응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의 단기 대응 종목 오늘 명인제약 가져오셨고요. 우리 이상로 대표님은 단기 대응 종목으로 오이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명인제약 대 오이솔루션. 자 역시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요즘은 제약 또는 바이오를 꼭 하나씩은 네. 넣어 가시는 분위기입니다. 자 명인제약 어떤 점을 좋게 보시나요? 네, 명인제약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일반 의약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만한 이가탄이라든지 이런 메이킹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 의약품보다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 특히 중추신경계 이런 의약품 쪽에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꼭 이런 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펠렛 제형이라든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쪽까지 지금 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화면을 통해 이 기업의 실적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한번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2,694억에 영업이익이 928억. 무려 영업이익률이 3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채율 같은 경우도 8% 그리고 유보율도 거의 10%에 가깝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 우리 10월 13일에 진짜 주식에서 한번 잡아드리고 좋은 상승도 나왔지만 제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눌림에서 잡아드려서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와서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대비 굉장한 납품 메리트를 갖고 있는 자리에서 최근에 이렇게 개파락을 한번 불러왔던 이유가 잠시 이거 보호해수, 1개월짜리 보호해수가 풀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호해수 물량도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해내고 있고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봉 5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양봉의 도지로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터닝 포인트가 기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추매 혹은 없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가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준비를 드리면서 단기 종목으로 중장기 종목으로도 명인제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규 상장 기업인 명인제약 상장 이후로 좀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하고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까지 보유에서 풀리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주가를 좀 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이솔루션 요즘 이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 앞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던 이슈가 남아 있는 곳이 이제 네. 클라우드 분야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분야 쪽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내부적인 부분의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외부로 넘길 때에 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광 케이블이 진행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광 트랜시버에 대한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이 오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2G부터 시작해서 5G로 넘어오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으면서도 AI에 대한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응답 속도가 또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응답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오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은 이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기업이 탑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대한광통신이 광케이블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네. 이 오이 솔루션도 뭐 아직까지 차트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트와는 무관하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이 좀 동반될 수 있지 않나. 차트 잠깐만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꼭지에 있던 부분이 이제 2019년, 2020년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이제 빠져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바뀌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서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흔히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방아쇠 현상이죠.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들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때리면 금방 올라가는 자리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리는 사실 방송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눈 감고 사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손해 안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이 솔루션은 시총 1,500억대 기업입니다. 최근에 외인 기관은 좀 팔긴 파는데 주가 힘은 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한 어떤 또 의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참고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연우 대표님의 명인제약 그 공모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58,000원이라는 점도 다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요. 네. 네, 31만 원에 30%. 31만 원에 30%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요거 매수는 꽤 잘 하신 것 같은데 뭐 걱정되는 점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좀 올라서 팔아야 되는지 가져가도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분 중에 특별히 또 의견을 듣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 뭐 어느 분이든 내내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저희 다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31만 원에 30% 있으시고 그러면 전망이 언제 팔아야 될지 이게 제일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빠졌으니까 전략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나 상담을 해도 된다니까. 네. 그럼 요거는 우리 장희선 앵커가. 자, LS 일렉트릭 네.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이쪽 전력기기 쪽이. 그래서 점수도 꽤 높습니다. 심리 지표인데 매우 탐욕 96점으로 점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네요. 네, 자 매우 탐욕
96이면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찌 본다면 관심도 뜨겁지만 또 그만큼 또 세게 올랐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한번 차희 씨는 할까 말까를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너무나 좋은 수익권이셔가지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LX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전력 인프라주들 AI 그 모멘텀으로 해서 굉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관점에서 정말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뭐 네. 이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다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다 호실적인 주가에 선 반영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역시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과열권이에요. 지금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닥을 짚지 못하고 쉼없이 지금 이렇게 단기 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지금 3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너무 욕심 부리신다기보다는 지금도 워낙 좋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60% 이상 좀 수익 취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일정 부분 한 20-30% 좀 뭐 중규로 한번 보시고 싶다 이러신다면 좀 추세가 꺾이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갖고 가보시면서 좀 추세가 꺾인다면 과감하게 다 좀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뭐 전력기기 쪽이 AI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참조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4천억, 내년 5,700억, 내후년 7천억 뜨거든요.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서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올해 지금 시총이 한 14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실적 대비 PER은 50배가 넘고요.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대비해서 한 28배다 보니까 성장하는 건 맞는데 네. 어느 정도 또 반영은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조금 분할 매도로 좀 차익 실현하는 자리거나 혹시나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기준선 정해놓고 나는 5일 깨지면 판다. 네. 뭐 이렇게 기준선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일단 많이 올랐고 또 수익도 잘 보고 계시니까 좋은 전략 꼭 세워가지고 수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엔캠요. 엔캠이요. 네네. 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 20만 원이고요. 20만 원이요. 예. 네. 요거 그러면 매수한 지는 좀 최소한 1년은 되셨겠네요? 아니요, 그때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더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조금 수익 실현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금 타이밍을 놓치셨나 봐요. 예, 예,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전화했는 거는 네. 이거 20만 원 매수가인데 지금은 뭐 8만 9천 원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손실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가져가 가야 될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손실을 보고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중은 지금 한 30% 정도예요. 3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자, 장기 소외되고 있다가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 좀 살아났거든요. 공포 탐욕 시그널은 몇 점일까요? 공포 탐욕 시그널 이쪽도 어쨌든 뭐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살짝 오늘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그래도 탐욕 68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탐욕 68점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조금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관심은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분위기가 뭐 이대로 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다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엔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엔캠이 전해질 관련된 기업인데 이 전해질이
항상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하고 이제 키워드가 엮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전고체 관련된 이슈를 좀 머금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낙폭이 큰 종목군들은 그냥 뭐 냉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혼자서 매매하실 때는 차라리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낙폭이 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매매를 내가 시장에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종목 교차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손실이 크더라도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가는 동안 시장도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 시장이라면 이걸 그냥 무조건 들고 가셔야죠. 그리고 물타기 하시고 빠질 때만 물타기 하시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좀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셔서 여기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요 잠깐 한번 같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시면 자, 여기 요 자리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요 자리가 지금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1만 원 선에서 한 12만 원 선까지는 낙폭에 대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한 11만 원, 12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조금 나는 하겠다, 해보겠다 하시면 저는 지금이 기회다. 다시 난 매매 자신이 없다. 용기가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엔캠 뭐 일단 사신 가격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원래 기관들이 크게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데 9월 이후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분위기도 약간은 더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어쨌든 뭐 11만 원, 12만 원대까지는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교체 매매 의견도 또 주셨는데 교체 매매는 그럼 아까 짚어주신 그 종목들 중에서 하면 되겠죠? 저희 아까 포트폴리오 봤던 종목들.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네. 또 우리가 온라인 강의라든지 또는 이제 유튜브 빨간 네. 주식 이런 데 보시면 정말 뛰어난 전문가가 얘기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네. 예. 이모로 씨라고 네네. 그런 분의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요. 요거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9만 원에 30%. 9만 원에 30%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수익을 보셨네요. 어떤 특별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목표 주가도 하향을 시켜놓고 그 매수 의견도 매도로 하라고 이렇게 네.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하고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목표 주가 하향한 이유가 제일 궁금하신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전망이 같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요거 매수한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5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5개월 정도? 막 빠르게 뭐 정리해야 되고 그런 자금이나 뭐 일정은 아니신 거죠? 아니 전혀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되셔서 전망이나. 이게 30%라도 금액이 네네. 이제 많거든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잘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자, 한미반도체. 자, 오늘 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오늘 1.34%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확인할까요? 네.
한미반도체 공포 탐욕 시그널은 자, 한미반도체도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흐름이 괜찮았다가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입니다. 매우 탐욕 84점. 여전히 좀 힘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단기간 급등을 해서 최근에 조금 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매우 탐욕 84점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한번 파는 게 맞을까? 좀 더 버텨볼까? 이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한미반도체 좀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HBM에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장비인 TC 본더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이런 HBM 시장을 봤을 때 결국엔 SK하이닉스의 이런 주가 상승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지금 AI 시대에서 HBM이 거의 필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한미반도체 물론 하나라는 이런 경쟁 기업이 생기긴 했지만 HBM 쪽에서 필수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본다면 우리 지금 9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면 지금 좋은 수익권이신데 단기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좀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면서 횡보하거나 눌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10에서 15% 정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이 자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고점이 19만 원이지만 저는 한 17만 원대까지 한번 보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절반 정도는 17만 원까지 한번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우리 뭐 웬만한 기업들은 증권사에서 그렇게 뭐 나쁜 보고서는 잘 안 쓰는데 이 한미 반도체는 보면은 증권사랑 조금 좀 안 친한 데도 있나 봐요. 네. 예전부터 뭐 좀 오를만하면 좀 나쁜 내용들 어. 보고서 쓰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종목이니까 네. 너무 뭐 보고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또 안심시켜 주실 만한 내용도 짚어주셨고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